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온 한 가족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현관문에 붙어 있는 매매 완료 스티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들이 여행을 떠난 사이에 집을 팔아버린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담소 라디오와 함께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잠깐, 혹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제주도 여행을 떠난 한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즐거운 가족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빈 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짐을 싸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붙어 있는 매매 완료 스티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들이 여행을 떠난 사이에 집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보렴. 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만이 전부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다른 집의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아이를 돌봤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쑤셔도 참았습니다.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점심을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놀러 갈 때 용돈이 부족하면 자신의 화장품 살 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으며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도 착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신혼부부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며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리는 것도, 빨래와 청소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무료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아침은 언제 나와요? 라는 며느리의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에 어머니, 저녁 준비는 다 되셨나요? 라는 말로 하루가 끝났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집에서마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였습니다. 감기에 걸려 몸살이 심하게 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픈 것에 대한 걱정은 커녕 저녁 걱정부터 하는 며느리를 보며 어머니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허리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30년간 고된 노동으로 망가진 허리는 결국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술날 아침, 어머니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이 돌봐야 한다며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혼자 서류에 사인하고 수술 후 마취해서 깨어날 때도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병인도 없이 혼자 물 한 잔 마시기 위해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의 가족인가? 퇴원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아직 아픈데도 어머니, 밥은 언제 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진통제를 먹고 부엌에 섰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려있던 틈으로 흘러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어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헌신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몇 주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여행 다녀올게요.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올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도 함께 가는 거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행 가시면 피곤하실 테니까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이도 있고 해서 불편하실 거예요. 가족여행이라고 했으면서 정작 어머니는 제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족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이들의 편의를 위한 존재일 뿐이구나. 아들 가족이 떠난 그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집을 팔면서 어머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가 아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울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작지만 아늑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아침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가 방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은 추억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서러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삶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틀 후 제주도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현관문에 붙어 있는 매매 완료 스티커와 짐을 정리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말입니다. 아들은 황급히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집을 파신 거예요?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단다. 그리고 너희는 내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거야. 이제 내가 나가기로 했어.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내 상관이 아니야. 30년간 나는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차례야.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고칠게요. 어머니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란다. 내가 아플 때 저녁 걱정부터 하던 내 아내, 내가 수술 받을 때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던 너, 나를 빼고 가족여행을 떠나던 너희들. 그 모든 순간들이 내게는 상처였어.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엇이었니?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어.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존재였지. 가정부라면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겠지만 나는 고마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으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기회? 30년이 기회가 아니었니? 내가 내게 준 시간들이 기회가 아니었단 말이니? 어머니는 계속해서 짐을 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까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버린다고?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니었나? 가족여행에서 나를 빼고 간 것은 누구였지? 내가 아플 때 걱정해 주기는커녕 저녁 걱정부터 한 것은 누구였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서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지.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 심지어는 내가 없으면 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늦었어. 내가 늘 너희보다 먼저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떠나는 거야. 물론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지만 말이야. 그날 밤 어머니는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짐은 새로운 시작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과 남편의 유품 몇 개, 그리고 평생 모은 작은 적금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제 너도 어른이니까 혼자 살아보렴.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너무 의존해서 그렇지. 사실 너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아들은 울면서 어머니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집도 팔렸고 새 집도 정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이미 떠났단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야.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지.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물어본 적이 있니? 내가 힘든지, 외로운지, 행복한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나?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거기에 있었고 언제나 모든 것을 해주는 존재였기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사 트럭에 마지막 짐을 실으면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도 진짜 독립해 보렴.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밥은 어떻게 하는지,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렴. 그것도 삶의 일부니까. 트럭이 출발하기 전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하는 손자를 보며 어머니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잘 살아라. 그리고 가끔은 늙은 어머니 생각도 해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울진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새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싱그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어머니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야 한다는 걱정도 빨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아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리는 어머니의 첫 번째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또래의 여성들과 함께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기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 남겨진 아들 가족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까지. 그제서야 그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아무 말 없이 집을 팔고 떠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여러 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익십으로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그들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울진에서의 삶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해변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요가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진 허리 때문에 힘들었지만 조금씩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뭔가 다른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얼마나 우울하고 지쳐 있었는지를.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어머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동안 깨달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없이 살아보면서 비로소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찾아뵙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성장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진짜 집이었고 이곳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어머니의 일상도 변화했습니다. 봄에는 텃밭에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고 여름에는 바다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수영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바다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의 자유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을에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며 핑계를 대곤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 되자 어머니는 뜨개질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의 옷을 깁고 수선하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뜨개질을 하며 수다를 떠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리는 어머니가 슬플 때 곁에 와서 머리를 비비고 기쁠 때는 함께 꼬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근황과 함께 아들 가족에 대한 걱정도 적혀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울진을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중요한 것은 앞으로야. 아들은 어머니가 만든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 일과부터 새로 사귄 친구들, 기르게 된 아리까지.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셔도 돼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끔은 가볼게.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나는 이제 손님이야. 며느리도 그렇게 대해야 하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는 이제 귀한 손님이세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후 명절이 되었을 때 아들 가족이 울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손자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깊이 사과했고 손자는 할머니가 사는 바닷가 집이 너무 예쁘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차려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자청했고 아들이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손자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이 떠날 때 어머니는 배웅을 나갔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또 놀러 와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쁜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리를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옳았구나. 지금 어머니는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에 견딜만 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 그것은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오직 남을 위한 봉사에만 있다고 여겨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보자. 그리고 아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은 뭐라고 놀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반려견 아리와 함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어머니.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언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것입니까? 어머니의 반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